미디어 검사 화면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그래픽 기반의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보시면 CentOS 6의 버전 확인이 가능하고요. Next, 다음 버튼인 Next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What language would you like to use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설치하는 동안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거냐 그런 의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까셔야겠다면 영어로 까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설치하는 동안에 이제 언어뿐만이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지원된 언어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한글 관련된 언어팩이 전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은 한데 이 리눅스를 많이 안 다뤄보시면 여러 개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과정이 초보자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한글도 지원하고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그냥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쭉 내리시면 이렇게 코리아 한국어로 보실 겁니다. 이 CentOS 리눅스는요, 뭐 윈도우처럼 한글 윈도우, 뭐 영문 윈도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언어팩이 하나로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배포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나중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언어팩까지 같이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면 다음 화면서부터 이렇게 메뉴가 한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사용할 키보드를 선택해 주시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선택이 US 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선택인 US 영어로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영문 상태에 기본적으로 한영 키를 눌러서 전환하기 때문에 뭐 US 영어로 선택을 키보드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글을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추가적으로 한글 밑에 내리시면 그 한국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단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시지 않는 큰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사용할 키보드는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은 설치와 관련된 장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 저장 장치가 있고 특별한 저장 장치라고 되어 있죠. 기본 저장 장치가 저희가 이제 설치할 저장 장치 방식인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거고요. 특별한 저장 장치는 여기 나온 대로 뭐 스토리지 지역 네트워크 되어 있죠. 뭐 SAN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원격적인 스토리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FCOE라든지 광채널 온 인터넷이죠. 이더넷 기반의 광채널이라든지 아이스컷이라든지 아니면 뭐 GFCP라는 뭐 이런 독특한 장치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음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중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있으면 경로 알려주면 이제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 저장 장치 내부에 있는 디스크에다 설치할 때 사용할 이 때문에 기본 저장 장치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 장치 경고라고 이렇게 뜨죠. 저희는 이제 가상머신상에서 제가 결국 V박스 하드디스크라고 되어 있죠. 이거 ATA가 일반 이제 하드디스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30기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맷 한다라고 이렇게 그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고 되는데 저희는 뭐 이게 가상 디스크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은 이제 컴포스트명, 보통 이제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 이름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트명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 만약에 뭐 웹서버다고 가장 많이 쓴 게 월드와이드 할 때는 www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만약 메일 서버는 이제 메일이라고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네임 서버는 NS라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뭐 도메인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세인.org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는데 도메인 없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이름만 주셔도 되고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보편적으로 실습할 때 웹서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www 월드웹의 약자인 웹서버로 이렇게 호스트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www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네트워크 설정 보이시죠? 네트워크 설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은 저희가 이더넷 카드를 가상적으로 이제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만 나타납니다. 하나만 나타나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개 설정했으면 여러 개가 보일 거고요. 뭐 이더넷 카드가 4개 있다. 그러면 4개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가상머신상에서 기본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더넷 카드 하나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변경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변경하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시스템 ETH0이 이제 첫 번째 랜카드 이더넷 0번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랭카드가 있다. 그럼 ETH 1번, ETH 2번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 가능이 되는데 뭐 이건 체크하셔도 되고 이게 루트 위에 일반적으로 쓸 수 없냐,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설정이고요. 꼭 하셔야 될 설정이 자동으로 연결.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 리눅스가 부팅한 후에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일일이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나중에 다 설치하시면 우측 상단에 단절된 X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이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좀 불편함이 때문에 자동으로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선 이제 맥 어드레스, 맥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보안 설정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IPv4를 쓰기 때문에 그 IPv4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방식에 보시면 눌러보시면 자동 DHCP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애석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머신, 버추얼박스 기반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알아서 IP를 할당해서 외부에 인터넷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머신 상태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건드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서버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수동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추가하시면 이제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지정된 IP 예를 들어 뭐 203, 네, 예를 들어 뭐 203.247.31. 뭐 120번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고 넷마스크 지정이 뭐 255. 네, 255.0 설정하시고 게이트웨이도 뭐 1번이든 뭐든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DNS 입력하시는 형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가상머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런 버추얼박스에서 이렇게 A 클래스 가상 IP 10점대라고 하나를 설정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서버로 쓰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 기타 여기 보면 뭐 사용 아람도 있고요. 뭐 다른 컴퓨터 공유한다든지 연결 로컬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상머신 상태에서는 자동 DHCP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IPv6를 쓰시게 되면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실 설정을 일단 버추얼박스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IPv4 설정에서 자동으로 연결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시간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죠. 랭귀지를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시아 서울을 맞춰주실 겁니다. 만약에 타지에서 하겠다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흰 점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드롭다운 버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시아 서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이 그린치 첨부되었죠. 영국입니다. 영국. 거기가 이제 GMT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영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이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GMT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 서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기준으로 했을 때 GMT 플러스 9시간, 즉 영국이 0시다 그러면 저희는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을 서버는 뭐 시간이 또 말씀드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서울로 설정을 주시면 되고 혹시 타지에 그러시면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스템 시간 UTC라고 되어 있죠. UTC가 GMT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의 시간을 이제
UTC, 연구 시간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체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이 되는 시간만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화면에서 이제 루트 계정,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유닉스 계열, 뭐 리눅스를 포함해서 유닉스 계열은요, ROT, 여기 이 ROT, 루트, 뿌리라는 뜻이죠. 이 뿌리가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정, 모든 계정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루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루트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쉽게 이제 유추해내지 못하는 패스워드를 지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쉬운 암호 하겠습니다. 저희가 CentOS 6을 쓰기 때문에 CentOS 6자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CentOS. 자, 그 다음에 확인에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CentOS 6자입니다. 자,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당을 그 CentOS라고 저희 CentOS 설정해서 서버에 물리시면 거의 해킹 당합니다. 반드시 유추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상 모신이기 때문에 쉽게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측하기 쉬운 암호 선택했다고 사전에 있는 단어를 기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억지로 사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루트 패스워드는 최소 이렇게 사전에 없는 단어 하셔야 되고요. 뭐 숫자, 대문자, 성분자, 공백 이런 것도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연습이기 때문에 CentOS, CentOS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사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설치를 원하십니까? 되어 있죠? 파티션. 파티션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모든 공간 사용하면 지금 저희가 그 가상머신 제가 30기가 할당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 30기가 전부 알아서 깔아버립니다. 보통 링스사에는 최소 나눠야 될 파티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되는 공간을 이렇게 슬래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슬래시라고 부르는데 이 슬래시라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로 사용되는 수압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분할되는 디렉토리가 뭐 VAR도 있고 최상위에 뭐 VAR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디렉토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파티션 뭐 슬러시 용량 얼마고 30기가를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용. 초보자들이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나는 뭐 파티션도 모르고 어쨌든 리눅스를 써야겠다 그러면 맨 위에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리눅스 시스템 이제 교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반반 설치해놨어요. 30기가 어떤 이제 디스크 파티션이 있는데 반은 뭐 리눅스를 윈도우를 깎고 위로 깔은 상태고 반은 리눅스를 깔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그 부분 리눅스 깔려있는 파티션을 지우고 여기에만 재설치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통으로 다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는 파티션. 어떤 파티션의 크기를 이제 뭐 줄이거나 레이아웃 뭐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티션이 분할된 디스크를 이렇게 조정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 공간 사용은 그럼 이 얘기입니다. 여유 공간 사용은 디스크 파티션이 이렇게 디스크를 나눴는데 앞부분에 제가 윈도우만 깔아놓고 뒤에 뭐 한 3, 40기가를 비워놨어요. 아무것도 파티션 분할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찾아서 알아서 리눅스를 설치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공간 사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영상에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 레이아웃 만들기입니다. 사용자 직접 내가 파티션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스템 파티션 암호하게 되면 암호를 그 파티션 시스템 영역에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접근할 때 이제 암호 같은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자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사용자 레이아웃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메뉴 선택했을 때
뭐 어떤 파트 레이어를 변경하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저희는 5번째 이렇게 선택을 사용자 레이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어 확인하고 변경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5번째 메뉴인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레이어 만들기는 수동으로 내가 파트 용량은 얼마로 하고 뭐, 영역은 뭐 루트는 얼마, 슬래시는 얼마로 하고 뭐 수압은 얼마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 레이아웃을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장치를 선택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스크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SDA라고 이렇게 보이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만약에 디스크 여러 개 있다면 여기 밑에 쭉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DA라고 잘 보시면 이 슬러시 밑에 DV SDA라고 보일 겁니다. 일단 유닉스 계열은요, 최상위 디렉토리가 슬러시입니다. 이 슬러시고, 이 DV라는 디렉토리가 이 장치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는 계열은요, 모든 장치들을 파일화해서 관리합니다. 만약에 모니터를 써야겠다. 그러면 모니터에 해당한 장치에다가 장치 파일에다가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프린터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프린터에 해당하는 장치 파일명이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명령을 내리시면 프린터가 조정이 CD롬을 쓰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CD롬 드라이브 또는 DVD-롬이 있다 그러면 그 CD롬이나 DVD에 해당하는 그 장치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거기에다 명령을 내리셔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하드디스크, 지금 SDA라고 되어 있죠. SDA가 우리가 SATA-하드라고 부르는 시리얼 ATA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시리얼 ATA고 뭐 최근에 이제 뭐 SSD라든지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어요. 뭐 스카시도 마찬가지고, 뭐 맥 계열 쓰는 이제 스커지라고 부르죠. 뭐 스카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디스크들은 이제 SDA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DV가 이제 그 장치들이 관리하는 디렉토리고요. 그다음 이런 계열은 SD로 시작하고 구형 디스크는 HD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디스크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첫 번째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DV, SDA 하나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유 공간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할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용량을 어떻게 할당하냐라는 거죠. 사실 이건 정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30기가를 적정한 공간, 이 파티션 분할, 이 파티션이라는 건요, 칸막이란 뜻입니다. 아시죠? 영어로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파티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칸막이라는 뜻이죠. 즉, 디스크에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즉, 내가 타디스크 하나 있는데 반을 윈도우를 설치하고 반은 리눅스를 깔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경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파티션이에요. 사무실 같은 데 가면 큰 공간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자. 그게 파티션이고요. 독서실 같은 데 가시면 옆자리에 하나 이렇게 칸막이 쳐있죠. 그게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파티션은 경계를 명확히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티션 나눈다는 겁니다. 왜 나누냐면 리눅스는요.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을 슬러시라는 기호를 표기합니다. 이게 슬러시만 지정해주면 리눅스가 그 영역에 다 깔립니다. 쭉 깔리는데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수압이라는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수압은 뭐냐면 수압이 이제 교환하다 그런 뜻인데 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메모리는 예전에, 이게 원래 리눅스가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유닉스 시절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다 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싼 메모리를 더 낄 수 없는 환경이고, 뭐, 하드웨어적 지원도 미흡했었고요. 지금처럼 뭐 몇백 기가에 해당하는 램도 지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격도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접속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남는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요, 램처럼 사용했습니다. 램처럼 사용해서 여기를 가상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램에 이제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행을 하기 때문에 램에 이제 프로세스를 여기 다 이렇게 상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꽉 찼으면 실행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렇게 이 디스크에 가상비에 설정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드디스크에서 램을 올리고, 만약에 안 쓴 녀석이 있다 그러면 램에서 이제 디스크를 내려 이렇게 교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공간을 수압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간을 관리자들이 설치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닉스 시절에는요, 보통 그 물리적인 디스크 크기의 10%를 할당했습니다. 만약에 1기가다 그러면 100MB 정도를 가상 메모를 이렇게 할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눅스 계열은 리눅스 계열은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창기 리눅스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램의 2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리적 메모리의 2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램 리눅스도 뭐 워낙 용량이 막 크다 보니까 램의 2배를 할당하는 거는 이제 공간적 낭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엣, 지금 이 CentOS를 전신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만든 레드엣에서는 그냥 메모리에 이제 하한선만 보통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램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메모리가 1기가다 그러면 2기가를 할당했고 2기가다 그러면 4기가를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통 뭐 시스템, 어지간한 시스템도 뭐 2, 6기가를 껴있고 그러면 수압을 5일 이렇게 할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표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지만 4기가인 경우에는 램이 4기가면 뭐 2기가만 최소 할당해라. 뭐 4에서 16기가는 4기가만 할당해라. 이런 식의 이제 그 권장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면 현재 수압은 시스템 운영자 또 설치자 관리자가 상황에 맞게끔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메모리 2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2기가 정도만 아마 저희 실습 상황에서는 뭐 거의 그 수업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설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될 뿐더러 몇몇 응용풀에서는 가상적으로 수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2기가 정도 어떤 뭐 4기가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4기가 정도 안 쓸 것 같아서 2기가만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적으로 이제 리눅스가 이제 그 나눠야 될 영역은 일단 실제 리눅스 설치된 공간 슬래시 우리가 어떤 최상위 디렉토리 표시를 유닉스에서 슬래시로 정했거든요. 이걸 지정해 주시면 리눅스에서 필요한 어떤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다 그 공간에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에 사용될 이제 수압을 이렇게 설치를 영역을 할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만 나누시면 실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온다는 거는 실제 리눅스가 설치되는 그 공간 슬래시에 지정하는 공간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가상 메모리 공간 두 개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가족들이 되게 많은데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가족들도 보면 시끄러운 예를 들어 뭐 고3이 있고요. 유치원생이 같이 한 방에 생활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왜냐면 고3 수험생이 있다면 고3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유치원생은 또 뛰어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리눅스 상에서도 시끄러운 어떤 이제 그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얘기는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디렉토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렉토리는 보통 이제 방을 따로 파티션을 나눠주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슬러시랑 수압을 나누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렇게 나누면 안 되면 보통 심해 나눈 것들이 뭐 홈 나누셔야 되고요. 홈 사용자들이 많다고 홈 나눠주셔야 되고요. 특히 뭐 VAR, 뭐 로그라든지 메일리아 사인, VAR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USR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USR은 또 최근 레드에서는 이제 분할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하기 때문에 USR은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키 빛이라는 특별한 비트가 설정되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타 뭐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누셔야 되는데 만약에 서버 쓴다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는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영상에서는 이 2개만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유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기 눌러보시면 되겠어요. 표준 파티션, 레이드, LV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레이드하고 LVM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다음에 혹시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일단 레이드나 LVM 뭐냐면 그 디스크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묶을 때. 특히 뭐 레이드는 뭐 밀러링이라든지 뭐 스트라이핑의 속도를 높이거나 이제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디스크 오류 발생했을 때 이제 폴트 토런스라고 부르는 게 그 결함 허용, 오류 허용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LVM은 차륵 같은 개념입니다. 차륵. 만약에 디스크 하나를 뭉쳐갖고 큰 뭐 용량의 디스크를 하나 만든다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덩어리를 몇 개를 떼어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또 부족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LVM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드나 LVM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디스크를 이제 뭉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라는 정도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퓨전 파티션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자, 생성을 누르게 되면 마운트 지점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이 마운트 지점 이렇게 한번 드랍다운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여기에 나온 디렉토리들이 여기에 나온 것들은요, 리눅스를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슬래시가 슬래시는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저걸 지정을 해주시면 나머지 영역들은 같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선택된 녀석은 별도의 지정된 공간만큼 독방을 할당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트가 있는데 부트는 부팅과 연관된 녀석들, 아까 그 연관된 어떤 이제 커널이라든지 부팅과 연관된 그룹이라든지 부팅과 연관된 파일들이 설치되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별도로 할당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 즉 부트 매니저가 이제 부팅을 주관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현재는 이제 그룹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GRUB. 근데 예전에 리로라는 거, 리눅스 초기에는 LILO라는 리로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 리로가 그 부트 디렉토리가 8기가 1024 실린더, 즉 8기가 넘어가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를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인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분할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안 나누셔도 되고요. 왜냐면 커널 업데이트가 많다거나 용량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누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일단 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홈은 이제 사용자의 그 공간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까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디가 보통 쓰는 게 포세인이거든요. POSEIN을 쓰는데, 만약에 포세인이라는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홈 밑에 포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그 포세인이라는 사용자는 홈 밑에 포세인 디렉토리 안쪽에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홈을 분할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분할하지 않으면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분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은 만약에 사용자가 100명이에요. 1인당 1기가씩 할당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100기가를 할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용량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템프는 말 그대로 템퍼럴리의 약자입니다. 일시적인, 임시 저장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리눅스를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렉토리 안에 스티키 빗이라는 독특한 어떤 이제 그 보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디렉토리는 어떤 사용자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해킹 피해 같은 거 당할 때 보면 이 템프에 응원된 경우가 좀 대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혹시 서버로 쓰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분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SR은 이제 그 윈도우로 말하면 풍용 프로그램 파일스 같은, 즉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VR은 이제 시스템의 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메일, 기본 설치를 하시게 되면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VR의 스풀에 메일이라는 디렉토리에 쌓이거든요. 로그 같은 경우는 VR 로그. 그러니까 용량이 아마 나중에 아주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디렉토리 중에 하나가 VR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나눠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USR 로컬. USR 로컬은 보통 이 실무에서는 추가로 설치되는 어떤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USR 로컬 디렉토리 안쪽에 설치합니다. 이제 MySQL 설치한다 그러면 USR 로컬에 MySQL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파치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USR 로컬에 아파치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USR 디렉토리도 분할하는 게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OPT는 이제 레딧에서 USR을 대체하게 만든, 그러니까 추가로 깔 거 있으면 이 디렉토리에 깔라고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오라클이다 그럼 OPT 오라클 깐다든지, 만약에 MySQL이다 그럼 OPT에 MySQL 안쪽에 깐다든지 할 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하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이건 이제 개인 관리자의 취향에 따라 지정을 하시든지 하셔서 할당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들이 일단 실무에서 나누도록 권장하는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또 설치를 해서 또 실습하는 영상이 있으면 그때 또 좀 중간중간에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슬러시만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